자, 일단은 지난주에 진행한 그림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재질에 대해서도 쭉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난반사체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끽 해봐야 이제 반반 정도로 설정을, 아무리 정반사 난반사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해도 이제 반반 정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난반사체라고 생각을 하고 명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렘버트 코사인 법칙을 따라가지고 이 명도를 계산해 준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광원의 위치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부분들, 이 짝대기는 필요 없으니까. 광원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헷갈릴 때는 광원을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위치를 대충 이렇게 알려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일단 캐릭터의 배색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도 중요해요. 제가 피부색을 이렇게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래서 먼저 어쨌든 저는 이 그림 완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버스태핑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그려야 될 때가 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재질이라는 게 미세 구조가 존재하거든요. 질감이라는 게. 그래서 자연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색상의 변화가 많이 느껴져요. 네, 인간은 자연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한 색으로 밀색을 깔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 색깔로 여러 가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밀도를 올려주시면 좋아요. 색상의 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량이거든요. 그림에서 결국 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량을 늘린다는 의미만 같아요. 그래서 정보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묘사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편의성 플러스 그림을 빠르게 그리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핑크 쪽으로 갔으니까 살짝 노란색을 섞어서 중립을 맞춰주는 거죠. 피부는 이럴 때 색칠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피부색을 만들어 두고 쓰기보다는 이제 혈색을 어느 정도 돌게 할 것인가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쪽으로 하면 혈색이 많이 도는 생기가 있는 피부고요. 이렇게 흰색과 노란색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조금 창백해 보이는 피부가 나옵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노란색 쪽이 되는 건데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채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조금 쿨톤의 피부가 나오고요. 이제 혈색과 멜라닌 세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웜톤의 따뜻한 계열의 피부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칠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제 피가 좀 몰리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런 붉은기를 섞어주고요. 이제 또 손가락 부분에 또 이렇게 몰리죠. 이런 부분들 살짝 살짝 표현해 줍니다. 너무 과하게 표현해 주진 않아도 돼요. 근데 과하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구마구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 색상을 완료를 시켜주고요. 이 물체의 색상도 조금 더 텍스처를 고려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정보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또 이쪽은 이제 흰색 부츠였죠. 흰색 부츠였는데 검은색 물체들이랑 붙어 있으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나누는 방법은 이제 물체별로, 색상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흰색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만지기보다는 그냥 깔끔한 흰색을 유지시켜주는 정도 선에서 해주고, 얘네들도 뭐 그렇게 고유색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지금 얘네들은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하면서 디자인적이나 이제 장식적인 부분을 추가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일단 내비두도록 합시다. 인공물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표현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물이지만 인공 이제 자연물을 이용한 인공물이기 때문에 좀 텍스처가 들어가야겠죠. 머리카락들도 이제 좀 텍스처를 주겠습니다. 텍스처를 먼저 깔아놓고 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요. 얼굴 쪽에서도 얼굴 쪽을 뭔가 묘하게 침범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서 미묘하게 그 감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노리면서 해주는 거죠. 뒤쪽 이렇게 고유색으로 해주는데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밝은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회색으로 잘 칠해주겠습니다. 브러쉬도 최대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랜덤한 질감 나올 수 있도록 우연의 효과를 노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효과를 노렸다고 하면 그건 실력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그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실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막 금강 것들을 묘사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느낌 정도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뭐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그냥 밑에 까는 거기 때문에 텍스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편하게 랜덤하게 만들어 주셔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랜덤하게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브러쉬를 크게 하고 그림을 작게 보면서 벌써부터 막 브러쉬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제 화면을 확대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림이 진행도 느려질 뿐더러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이 없어져요. 그림엔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부분만 만드시는 부분이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면 그림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게 그림의 속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크게 그리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화면 축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받으면은 묘사할 때랑 이렇게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눈에 그림이 작게 보일 때까지 축소를 해서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뭐 가능하면 원본 사이즈를 이제 세 창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세 창 얘를 이렇게 떼어놓고 옆에다가 놓고 보거나 이제 다른 모니터에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면서 이렇게 옆에 디테일한 것들도 좀 봐주고 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감 표현을 미리 해주고 나서 이런 데도 먼저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깔끔하게 시원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설명 전이니까 많이는 안 할게요. 여기는 조금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여기 캐릭터 쪽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색을 깔았다라고 하면은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날아가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그랬을 때 이 캐릭터가 조금 고유색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유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고유색 자체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원본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색깔. 살색은 살색이다. 혹은 흰색은 흰색이다. 빨강은 빨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색깔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어두움을 칠해주면 되는데 이제 아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 명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가 잡냐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디 잡아야겠어요? 이 그림을? 당연히 캐릭터에 잡아야겠죠? 캐릭터에 어디 잡아야겠어요? 얼굴에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다가 이 명도의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는 명도를 일단은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전에 먼저 빛을 조금 끊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영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림자의 색상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진 않을게요. 쓸 때 이제 오퍼시티 이렇게 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되면은 이제 빛이 이쪽 앞쪽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으로 꺾인 각도보다 위에서 오는 각도가 더 가파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법선이 윗면이 더 작은 각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면이 더 큰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면을 살짝 더 어두워야겠죠? 그래서 윗면이 살짝 더 밝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윗면들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옆면은 뭐 이렇게 대충 그 중간에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아랫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랫면은 또 90도로 꺾이는 데가 있을 테니까 이런 데서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각도를 조금 생각하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은 그리고 또 랜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본의 콘크리트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끔만 투시가 너무 박살나 보이지만 않게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블럭에 이 그림자가 또 생기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그림이 진행이 빨리 되겠죠. 그냥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덩어리가 나기 시작했죠.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브러쉬질이 조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가 체득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제가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쪼개주고 이쪽에서 제가 총알 막 넣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총알 이렇게 부서진대. 그러면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넣을 거다라고 대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의자 옆쪽 여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기준을 캐릭터 얼굴로 잡는다 그래놓고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그냥 옆에서부터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 옆에 보면은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평행한 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면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빛의 강도가 거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쪽과 이쪽의 명도는 같게 나와야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진행이 되면서 아래쪽을 묻어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빛도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더 어두워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또 색깔을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쓰고 있잖아요. 바꿔가면서 쓰는 이유가 이제 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또 고정된 색깔로 되면은 이제 또 어색해지기 때문에 어색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색깔을 계속 섞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도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색깔을. 그래서 이쪽은 이제 벡터의 엉덩이 그림자가 되겠죠. 이쪽도 이제 옷의 그림자가 될 거고. 그래서 의자는 지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깎아놓은 부분이 있었죠? 잘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주고 여기도 더 더럽게 할 거니까 텍스처 같은 것도 화끈하게 그냥 쫙쫙 넣어도 괜찮습니다. 브러쉬로 저는 텍스처를 넣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명암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넣은 이유는 이제 습관. 그리다 보면 습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습관적인 것들을 항상 우리는 배제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진 않거든요. 이미 해놨으니까 거두진 않겠고 그냥 내비는 두는데 여러분들은 주의하세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이제 어두운 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두는데 캐릭터 얼굴이 빛을 받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광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진하죠? 이게 명도가 좀 대비가 극명하게 나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어둡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턱 밑이 엄청 어둡게 나오거든요. 여기 윗부분이 원래 고유색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밝기가 나올 때까지 해버리면은 여기가 너무 타요, 이렇게. 어두워진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안 아름다울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살짝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두운 부분.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밝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만 밝아지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위에 부분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왜냐면은 어두운 면이 밝아졌으니까. 관계가 상대적으로 맞으려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이 밝아진 만큼 밝은 부분도 밝아져야 그게 거래가 되는 거겠죠? 이쪽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한 만큼 밝은 부분도 밝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는데 일단은 먼저 투톤으로 끊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램버트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키기에 조금 더 어려워요. 중간 명암을 넣으면 시작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그냥 숙련이 돼서 막 해도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톤으로 먼저 나누는 게 좋아요. 빛이 아예 못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90도보다 세타 값이 90도를 넘어가는 90도 이상인 부분들을 다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림자도 지금 계산을 뭐 같이 하게 되었는데 따로따로 해주면은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도 오늘 그림자 배웠으니까 뭐 같이 하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옷의 그림자 이런 데 지고 여기가 또 빛의 광원에서 90도가 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어둡게 나오고 이쪽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팔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뭐냐 팔걸이의 그림자가 내려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같이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이제 입체적으로 이 사람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배 쪽은 지금 거의 윗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넘게 꺾이는 부분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하얗게 둡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딱 되는데 턱의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코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손의 그림자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손의 그림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그림자 형태가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적당히 이 정도 되겠다의 느낌은 난다는 거죠. 이쪽은 이제 머리카락의 그림자는 있을 건데 빛이 앞쪽에서 오잖아요. 살짝 위에지만 앞쪽에서 오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줘야 그림이 공간감이 생겨요. 여기를 그냥 싹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림이 답답해지면서 입체감도 살짝 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공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이쪽 부분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레이어를 분리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쪽을 제가 합쳐놨었으면은 색상을 다 같은 다리색으로 섞어놨으면 여기를 그었을 때 이쪽을 침범했을 테니까 굉장히 또 이거를 지우고 그러는 고생을 했겠죠.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주는 거죠. 이쪽에서도 이제 꺾이는 부분 되고 뒤쪽은 아예 넘어가 버려서 아랫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90도가 돼서 못 들어갈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또 못 받는 부분 찾아주고요. 보면 이런 세부적인 형태는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잡고 있죠. 어차피 저기는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 미세 조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정확도로 들어갔냐는 또 아닙니다. 하지만 얼추 맞게 하려는 노력 정도는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 내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게 당연히 절대적인 그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방을 할 뿐, 현실 모방할 뿐이지 이게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이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막 그림을 볼 때, 야, 이거 막 이 부분 이렇게 램버트 코사인 법칙을 지키지 않았네. 여기 그림자의 위치가 이상하네. 이러면서 보시기보다는 이 그림의 인상이 어떤지, 이 그림이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니즈에 맞게끔 구도를 잘 짜고 표현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들은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취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감각과 이론의 조화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완전 이론만으로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지만 완전 감각만으로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상업 미술을 하는 한. 그래서 이 밸런스를 여러분들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데서 명암을 넣어주는데 색깔은 지금 제가 안 바꾸고 있어요. 일부러 거의 안 바꾸고 하려고 하는데 원래대로 했으면은 지금 바꾸면서 빠르게 이쪽에서도 이제 명암이 들어가겠죠. 얼굴에 명암이. 또 머리카락에서도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머리카락 남반사체로 남반사가 7 정도 되게끔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쭉 어둡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쭉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다 어둡게 만들어 주면은 되겠죠? 명암의 색깔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일부러 좀 안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맞춰버리면은 다음에 수업할 때 할 얘기가 없어요. 좀 일부러 틀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쭉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또 요런 이 옷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데 명암이 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옷 부분의 그림자고 여기도 다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그렇게 완성도가 있어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살짝 지금 막대기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쪽 요런 정도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명암을 넣게 되면은 더 좋아 보이긴 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림이 좋아 보이기가 힘들죠. 봤을 때 이쪽에서 여기가 옷이 이렇게 팔걸이에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주름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충 명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꺾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주름도 미리미리 조금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림자 계산을 잘 해야겠죠. 이쪽은 뭐 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줄게요.